여러분, 혹시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에게 당신은 이제 쓸모없어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늙고 초라해졌다는 이유로 노골적인 무시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30살 가까이 어린 여자와 당당하게 외도를 저지르면서도 본처인 저를 한심하다는 듯 비웃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전혀 몰랐죠. 늙었다고, 재미없다고, 매력 없다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배신자와 그의 애인을 완벽하게 나락으로 보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결혼한 지 35년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연애 결혼을 했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저도 열심히 살림을 꾸려나갔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시였어요. 요즘 여자들은 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구식이야? 같은 말들이요.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겼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진 거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환갑을 넘긴 후부터는 정말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대놓고 늙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거울 좀 봐. 주름이 얼마나 많은데. 예전에 그렇게 예뻤던 사람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한숨을 쉬곤 했죠. 처음에는 상처받았습니다. 제 외모가 변한 건 사실이었고,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인가요? 세월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나요? 남편도 똑같이 늙어가고 있으면서 저만 늙었다고 비난하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만나는 줄 알았어요. 남편도 나이 들면서 친구들과 시간 보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편한 옷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멋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염색하고 심지어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이 들어서 건강 챙기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순진했던 거죠.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외출한다고 했는데 제가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남편을 봤어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는데 놀랍게도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보다 30살은 어려 보였어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뭔가를 보여주며 웃고 있었고 여자는 남편의 팔을 가볍게 치면서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죠. 남편과 그 여자는 카페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걸어가더니 남편이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죠. 친구들이랑 당구장 갔다 왔어.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더라고.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그날 밤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체크하고, 남편의 일정을 파악했어요. 놀랍게도 증거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심 자체가 없었거든요. 휴대폰 잠금도 제 생일로 되어 있었고, 카카오톡에는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백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 우리 곧 만날 수 있을까? 와이프는 늙어서 별로야. 너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돈의 액수였습니다.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매달 수백만 원씩 그 여자에게 쏟아붓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식사, 호텔 숙박까지. 심지어 제가 허리 수술하고 회복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준 돈까지 그 여자에게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서 진통제 먹으며 집에 누워 있을 때 남편은 그 여자랑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더군요. 그것도 제 돈으로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죠. 저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친구의 소개로 만난 변호사는 이혼 전문가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오히려 걱정이 안 되네요. 하지만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시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해요. 그리고 외도 증거는 계속 쌓아두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조언을 따라 저는 6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그 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그 여자와 통화하는 걸 보면서도 남편이 제 앞에서 늙어서 볼품없다는 말을 해도 저는 참았어요.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순종적으로 굴었죠. 남편이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남편은 제가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여자는 날 떠나지 못해.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 재산을 빼돌리려고 시도한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갔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몰랐을 텐데 제가 이미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챘습니다. 남편은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거나 아니면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은행과 구청에 인감증명서 발급, 시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죠. 구청 직원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시는데 본인께서 요청하신 게 맞으신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가 요청한 적 전혀 없습니다. 혹시 부정 사용 시도인 것 같으니 발급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법적 증거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이해한다며 협조해 주었고 저는 그 녹음 파일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편의 재산 은닉 시도까지 명백한 증거로 잡힌 거죠.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거절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남편은 제게 슬쩍 물었죠. 당신 혹시 구청에 뭐 신청한 거 있어?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아니, 그냥이라고 얼버무렸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아마 제가 뭔가 눈치챈 게 아닌가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전히 순종적으로 굴자 남편은 다시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산더미처럼 모았어요.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예약 기록까지. 심지어 제 집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만나는 장면도 몰래 카메라로 찍어뒀습니다. 거실, 침실, 주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뒀거든요. 남편이 제가 친정어머니 병간호 간다고 하면 그날 밤 바로 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제 침실에서, 제 침대에서 두 사람이 희희낙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죠.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이혼하는데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제 양심에 전혀 거리끼는 게 없으니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남편이 먼저 배신한 거니까요. 6개월간의 증거 수집 기간 동안 저는 남편의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남편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그 여자를 만났어요. 수요일은 저녁 식사와 호텔, 토요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데이트를 즐겼죠.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뻔한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제 앞에서 그 여자와 통화하면서 다정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와이프는 요즘 더 늙어 보여. 화장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뒹굴기만 해. 너처럼 생기 넘치는 여자를 보니까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깨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 모든 게 나중에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들고 나서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와 주고받은 최근 메시지를 보니까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오키나와 어때? 좋아요, 오빠. 그런데 오빠 와이프는 뭐라고 안 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곧 이혼할 거야. 그러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순진한지, 그 여자가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고 믿는지 궁금했거든요. 변호사와의 두 번째 상담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뭉치를 보더니 감탄하더군요.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외도 증거도 확실하고 재산 은닉 시도까지 있으니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부인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 사람과 한 지붕 아래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게 견딜 수 없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재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재산이 제 명의였어요. 집은 물론이고 남편이 젊었을 때 유산으로 받은 땅과 주택도 제가 관리하면서 제 명의로 옮겨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사업한다고 날린 돈을 제가 메워줬고 남편 부모님 병원비도 제가 댔거든요. 그 대가로 남편의 유산을 제 명의로 옮겼던 거죠. 당시에는 우리가 부부인데 누구 명의든 무슨 상관이냐며 남편이 순순히 동의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르겠더군요. 변호사가 계산해 보니 남편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제 돈을 그 여자에게 쓴 게 너무 많아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남편분이 부인 명의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외도까지 했으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금액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최소 몇 천만 원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본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거실에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리하자. 이혼하자. 저는 태연하게 물었죠.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서로 행복하지도 않은데 뭐 하러 계속 같이 살아? 저는 속으로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35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갑자기 이혼하자니 너무 섭섭해요. 남편은 제 반응을 보더니 더 뻔뻔해졌어요. 섭섭하긴 뭘 섭섭해. 당신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잖아. 나도 내 인생 살고 싶고.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자. 재산은 반반 나누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재산을 반반 나눠. 내가 가져갈 게 뭐가 있는데. 하지만 저는 여전히 순종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럼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이혼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남편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순순히 이혼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자기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내용을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집은 팔아서 반반 나누고 제 명의로 된 땅과 주택도 반반 나누자는 거였어요. 심지어 제가 평생 모은 예금까지 반으로 나누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합의서를 보면서 참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났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이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한테 상담 좀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변호사까지 필요해. 우리 둘이서 합의하면 되잖아. 하지만 제가 완강하게 주장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변호사 만나봐. 근데 너무 오래 끌지는 마. 나도 내 인생 있어.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였어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제 시작하죠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되셨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조금은 관대하게 대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혹시 다른 여자 있어요?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바람을 피워 당신 나 못 믿어. 그 순간 저는 모든 미련을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반성도 후회도 없구나. 그렇다면 제가 가차 없이 밀어붙여도 되는 거죠. 며칠 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야, 큰일 났어. 내 남편이 만나는 그 여자,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더라. 내 친구가 그 결혼식 초대받았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일순간 멍해졌습니다. 남편의 애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요? 남편한테는 진심이라고, 같이 늙어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친구에게 자세한 정보를 물어보니 그 여자는 재벌 집안의 막내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젊고 훨씬 부유한 남자죠.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제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돈줄로 이용했을 뿐이죠. 남편에게서 최대한 뜯어낼 수 있을 만큼 뜯어내고, 이제는 더 큰 물고기를 낚은 거예요. 그 여자는 남편을 완전히 바보로 만든 겁니다.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결혼식 언제야? 그리고 식장이 어디야? 친구가 정보를 알려주자 저는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화환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업체 사장님에게 특별 주문을 넣었어요. 결혼 축하 화환인데요.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세요. 크기는 최대한 크게, 그리고 리본에 이렇게 써주세요. 축 결혼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재미 좀 보셨죠? 이제 새 먹잇감 찾으셨나 봐요. 속은 본처가 이렇게요. 사장님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손님, 이거 진짜 보내시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난리 날 텐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목적이에요. 최대한 눈에 잘 띄게 만들어주세요. 화환은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식장 입구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제 친구 딸이 결혼하는데. 저 혼자 가기 좀 그래서요.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간절하게 부탁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얼른 다녀오자. 남편은 그게 누구 결혼식인지 전혀 몰랐어요. 자기 애인의 결혼식인 줄도 모르고 따라온 거죠. 결혼식 당일 저와 남편은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어요. 빨리 끝내고 가자. 오늘 약속 있어. 아마 그 여자와의 약속이었겠죠. 남편은 자기 애인이 오늘 결혼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세워진 커다란 화환이 보였어요. 제가 주문한 바로 그 화환이었죠. 크기도 다른 화환들보다 2배는 컸고 리본에 적힌 글씨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차에서 내리다가
그 화환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구에 서서 화환을 자세히 읽더니 제 팔을 급하게 붙잡았어요. 우리 그냥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요? 결혼식 축하해줘야죠. 그렇게 급하게 갈 이유가 있나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리더니 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였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장 안은 이미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입구의 화환을 보고 수군거렸거든요. 저게 뭐야? 누가 저런 장난을 쳐? 불륜이라고? 신부가 불륜을 했다는 거야. 아니면 신랑이?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신부와 신랑 쪽으로 쏠렸습니다. 신부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다가 화환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즉시 웨딩 플래너에게 소리를 질렀죠. 당장 저거 치워. 누가 저런 걸 보냈어. 하지만 화환을 치우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봐버렸습니다. 신부의 어머니가 달려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난리를 쳤고, 신랑 측 가족들도 화환을 보고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신랑은 신부에게 다가가 조용히 뭔가를 물었고, 신부는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신랑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신랑 되시는 분이신가요? 축하드려요. 축의금 대신 드리는 선물이에요. 신부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시고 결혼하셨으면 해서요. 신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어보시면 알아요. 신부님과 제 남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신랑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USB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두 사람의 카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랑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떨고 있었죠. 신부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는지 신랑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들고 있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신부는 말을 잇지 못했고 신랑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남자가 누구야? 신부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랑의 어머니가 다가와서 사진을 보더니 기절할 뻔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혼인 서약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그때 제 남편이 식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신부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식이 뭐야? 나한테는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식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고 양가 부모님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신부는 남편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늙은이랑 평생을 살 줄 알았어요? 난 당신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제 더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당신은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허탈하고 배신감에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나를 사랑한다고, 같이 늙어가고 싶다고 했잖아. 신부는 비웃으며 대답했죠. 그런 말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많은 남자한테 하는 립 서비스였을 뿐이에요. 당신도 진짜로 나를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젊은 여자랑 놀고 싶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늙고 재미없고 가치 없는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 가치 없는 여자가 당신 인생 전체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나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저 남자랑 불륜 관계였어. 신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 남자는 그냥 돈 때문에 만난 거였어요. 하지만 신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결혼식 취소합니다. 그 말과 함께 신랑은 식장을 빠져나갔고 신랑 측 가족들도 모두 따라 나갔습니다. 남은 건 망연자실한 신부와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객들 뿐이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다 망쳐놓았어. 내 딸 결혼식을 왜 망친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망친 게 아니에요. 따님이 불륜을 저질러서 망가진 거죠. 저는 그냥 진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따님이 제 남편을 유혹해서 제 가정을 파괴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했나요? 신부의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다가가 따귀를 때렸어요.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유부남이랑. 신부는 울면서 변명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식장을 빠져나갔고 식장은 금세 텅 비었어요. 제 남편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이 무시하던 늙고 재미없는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당신이 버린 건 나이 든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주던 울타리였어요. 그 울타리를 당신 스스로 부숴버렸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장을 나섰습니다. 제 핸드폰으로는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모든 서류 준비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전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결혼식 사건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법원에서 발송한 이혼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우편물을 받아보더니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이게 뭐야? 이혼 소송. 당신이 낸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제 결혼식에서 본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6개월 동안 모은 증거가 더 있어요. 당신의 외도, 재산 은닉 시도, 제 인감도장 무단 사용 시도까지 전부 증거로 제출했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소장 내용을 읽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읽으면서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이런 걸 다 모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이 저를 바보 취급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전화하는 걸 녹음했고 집에서 만나는 걸 촬영했어요. 당신이 제 돈을 빼돌려서 그 여자한테 쓴 것도 다 추적했고요. 제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간 것도 구청에서 확인받았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정신을 못 차렸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저한테 한 말들 기억나세요? 늙어서 가치 없는 여자라고 했죠. 재미없고 볼품없다고 했죠. 그 말들이 저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아세요? 이제 늦었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며칠 후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첫 조정기일을 갖게 됐어요. 법원에서 만난 남편은 완전히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진 채였어요. 조정 과정에서 남편 측 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저희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더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제 명의였고 제 기여도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판사도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남편분의 외도가 명백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인의 기여도가 절대적이므로 재산 분할 비율은 부인 90%, 남편 10%로 결정합니다. 또한 남편분은 부인께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판결을 듣는 남편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10%의 재산 분할도 위자료를 지급하면 남는 게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법원을 나오면서 제게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렇게까지 하지 말아줘.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래? 집도 없고 돈도 없는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배신했을 때 제가 어떻게 살지 생각했나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제 돈을 퍼부을 때 제 입장을 고려했나요? 이제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예요. 판결이 확정된 후 남편은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짐을 싸는 날, 남편은 몇 개 안 되는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어요. 당신도 이제 늙었잖아. 혼자 어떻게 살 건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 없이도 저는 이미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당신이 밖에서 놀 때 저는 집을 지켰고, 당신이 돈 펑펑 쓸 때 저는 알뜰하게 모았죠. 오히려 물어보고 싶네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애인도 떠나고,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니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즉시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남편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나이가 되니까 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설레고, 밤에 잠들 때는 오늘도 잘 보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남편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남편 밥 챙기지 않아도 되고, 남편의 부당한 요구를 참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자유롭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미술관과 박물관도 자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 강원도, 부산까지.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남편 눈치 보느라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못 갔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보고 혼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여행 다니시다니 멋지시네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내가 이렇게 밝아질 줄 몰랐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하고 나서 더 행복해 보여. 맞아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제가 사는 집도 완전히 제 취향대로 바꿨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을 걸었고, 작은 서재에는 책들을 가득 채웠어요. 주방도 새롭게 꾸며서 요리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혼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와인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저녁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사치입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에 생긴 주름을 바라봅니다. 예전 같으면 이 주름들이 싫었을 거예요. 남편이 저를 늙었다고 무시했던 흔적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고, 제가 이겨낸 고난의 훈장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죠. 얼마 전에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강사님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집중력이 좋고 그림도 섬세하게 그리신다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도 친해져서 수업 끝나고 같이 차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지금 배우자에게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해지고 배신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슬퍼하고 울 시간에 증거를 모으세요. 애원하고 매달릴 시간에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자신을 탓할 시간에 미래를 준비하세요. 배신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을 보면 더 함부로 대할 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세월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힘을 믿으세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쩌나, 경제적으로 힘들면 어떡하나 걱정했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맞이해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여유롭게 아침을 먹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배신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저를 무시하며 했던 말들을 잊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들이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발만 내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 진작 이혼할 걸이라는 생각은 들어도 이혼하지 말 걸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어요. 그만큼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이별은 더 나은 만남의 기회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제2막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제1막일지도 몰라요. 그동안은 남편을 위한 삶, 가족을 위한 삶이었고, 지금부터가 진짜 저를 위한 삶이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막을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가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거예요.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한 제2막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